20대 이상 4명 중 1명이 고지혈증이랍니다. 여러분 가족 중 1명은 고지혈증이란 얘기예요. 가만히 두면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돌연사 위험까지. 40대 이상 우리 가장들 그리고 주부님들 1년에 한 번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거? 건강검진이죠. 평소에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도 애써 모른 척 하다가 검진일이 다가오면 잠까지 설칩니다. 어떡하지? 나 암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아직 안 되는데? 심지어 약 먹고 조절이 잘 되는데도 이거 정말 관리 잘 되는 건가 또 걱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 고지혈증에 좋다는 음식,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한참 찾아보고 또 먹게 돼요. 약이랑 영양제랑 좋다니까 먹는데 이거 다 때려 먹어도 되는 거 맞나? 심지어 주변에 또 약 끊고 더 나빠졌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도대체 고지혈증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오늘 제가 그 걱정, 짐을 좀 덜어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어떻게 해야지 콜레스테롤 조절하고 건강검진 무사하게 마치실 수 있을지 아실 거예요. 약을 드시는 분들, 약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걱정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고지혈증을 네이버에 쳐보시면 질병정보에 혈중의 지질 성분이 증가한 상태라고 나옵니다. 먼저 지방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방은 우리 조상님들한테는 소중한 재산이었어요. 인간이 예뻐지기 위해 살을 빼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거는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인류 역사를 24시간이라고 본다면 1초 정도로 아주 찰나의 순간입니다. DNA에 1초 빼고 23시간 59분 59초가 생존을 위해 어떻게든 기회만 나면 지방을 저장하려고 했던 역사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저장을 해야 위험할 때 쓰니까요. 100년 사이 나쁜 지방의 섭취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다 심지어 지방을 많이 안 먹어도 탄수화물이 폭탄처럼 들어오니까 간이 너무 힘듭니다. 포화지방이 많아지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니 고지혈증 진단을 받는 거죠. 보통 검사 결과를 받으시면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HDL,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 중성지방 이렇게 4가지를 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얘는 총 콜레스테롤이 259로 높고 LDL 콜레스테롤이 150이 넘습니다. 고지혈증 진단은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일 때, 중성지방이 200 이상일 때, LDL 콜레스테롤이 160 이상일 때 받습니다. 한편 콜레스테롤은 누명을 쓰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이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염증 잡는 소방수예요. 호르몬의 핵심이 원료도 됩니다. 상처가 나으려고 나쁜 염증을 없애려고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거죠. 콜레스테롤은 혈액이라는 공급망을 타고 세포막이 되고 호르몬이 됩니다. 비타민 D도 만들어요. 문제는 보통 간입니다. 간은 콜레스테롤의 핵심 공장이면서 동시에 쓰레기 재활용장이기도 해요. 혈중 콜레스테롤의 70% 이상이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남는 콜레스테롤은 또 간으로 돌아와서 다시 흡수되고 담즙을 통해서 밖으로 배설되는데요. 그런데 간의 부담이 너무 많아요. 간이 할 일이 한계를 넘어버리니까 혈중 콜레스테롤이 넘치는 거예요. 혈관에서 산화되고 염증이랑 떡져서 혈관을 막습니다. 이게 심장에서 생기면 심근경색이고 뇌에서 생기면 뇌경색, 치매, 중풍을 유발하는 거죠. 동맥경화라고 하죠. 혈관 길을 좁히고 피딱지를 만듭니다. 그럼 고지혈증 왜 생길까요? 첫 번째, 많이 먹어서. 고영양 음식을 너무 자주 먹고 과식하고 폭식하니까 생기는 겁니다. 과유불급이죠. 좋은 지방도 많이 먹으면 안 좋을 수 있는데 하물며 나쁜 지방을 많이 먹는 거 당연히 엄청 안 좋죠. 심지어 탄수화물도 폭탄처럼 막 들어와요. 간이 너무 바빠요. 나중에 처리할게요 하고 일단 지방으로 다 저장해 버립니다. 그럼 우리 배에도 찌고 팔뚝에도 찌고 허벅지에도 찌고 간에도 마블링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염증, 스트레스 많을 때. 콜레스테롤은 염증 소방수라고 했죠. 면역력이 좀 떨어지거나 염증이 심할 때 당연히 콜레스테롤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 많을 때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원료인 콜레스테롤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내장기 기능 저하. 우리 몸에는 호르몬 공장들이 있어요. 콜레스테롤은 그 재료가 되는데요. 공장마다 발주 물량들이 있겠죠. 먹은 거, 간에서 만든 거, 이 물량 체크를 잘해서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공장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장이 오래되거나 불이 나거나 파업을 해요. 콜레스테롤을 보낸 만큼 다 쓰지 못하고 혈액에 남아버려요. 그러니까 수치가 높아집니다. 네 번째, 간과 쓸개가 고장났을 때.
간은 재활용도 한다고 했죠. 재흡수된 콜레스테롤을 분리수거해서 밖으로 보내야 되는데 관이 막혀 있으면 처리가 안 되고 쌓이겠죠. 간이 고장나도 문제고, 쓸개가 병들어서 담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이걸 처리하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간이랑 쓸개가 다 망가지는 음주, 흡연, 당연히 엄청 안 좋겠죠. 고지혈증, 약 안 먹고 낫는 게 제일 좋아!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을까요? 의사나 한의사, 일반인, 사실은 다 같은 마음입니다. 안 먹고 낫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개인 생활이나 환경이나 유전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고지혈증 치료하는 대표약은 스타틴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전 과정에 효과를 내요. 스타틴을 무조건 투여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 스텐트도 바로 꽂고 스타틴도 바로 먹어요. 저희 한의원에 단골이신 50대 남성 환자분이 계신데요. 부동산 사장님이에요. 한참 사업이 잘 되시니까 술자리가 너무 잦아지셨어요. 맨날 과로하고 잠자는 시간도 줄고 식사도 뭐 사실 정해진 게 없어요. 맨날 시간도 없고 시켜 먹고 정확히 응급실 가시기까지 2년 걸리셨습니다. 심근경색이래요. 주무시다가 깨서 화장실 갔는데 이제 쿵 하고 쓰러지고 사모님이 119 부르셔서 바로 가서 스텐트 꽂고 시술하고 처치하셨다고 해요. 이 무서운 점은 혈관 질환이 티가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소리 소문 없이 조금씩 쌓이다가 한 번에 쿵 하고 크게 망가지는 거죠. 우리 몸은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튼튼해요. 잘 버텨줍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든 버텨주던 병들이 한번 본물 터지듯이 망가져 버리면 주워 담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평생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죠. 한편 고지혈증 약 먹고 몸이 더 안 좋아졌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 스타틴에 대한 갑론을박은 현재도 꾸준히 있습니다. 제약회사 로비가 어쩌고 음모론이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스타틴의 효과는 매우 잘 입증이 되어 있는 편이고 안정성도 다른 약물들에 비해 높은 편인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결과가 내가 겪을 수 있는 부작용들을 모두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도 맞아요. 개개인의 모든 반응을 고려한 약은 없습니다. 의학의 도움도 한의학의 도움도 의존하시는 게 아니라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 고지혈증이라는 불이 났을 때 스타틴이라는 소화기로 불을 끄는 거죠. 화재는 사실 예방하는 게 제일 좋겠죠. 어쨌든 일단 불이 나서 껐으면 불이 이제 안 나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약 종류나 용량이 늘어나면 예상하지 못한 반응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거 누구도 책임져 주질 않습니다. 무조건 드셔야 되는 경우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몸에서 이상 신호가 생기면서 약을 줄이면 좋겠는데 몰라서 하실 수 있는 거를 안 해서 계속 먹게 되면 그건 안타까운 거예요. 잔소리는 이만하고 많이 겪는 부작용입니다. 근육통, 근육경련, 무기력, 만성피로, 어지럼, 두근거림, 변비나 설사, 구역감이나 복통, 발기부전이나 탈모 등이 있습니다. 난 평생 쥐가 나본 적도 없고 근육통이랑은 담 쌓고 살았는데 약 먹고 아파 죽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10분 중에 1분 정도고요. 매일매일 만보 걸어도 끄떡 없었는데 이제 버스 정거장 하나 걸어가기도 숨차고 힘들어졌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차단되면서 근육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다른 요인으로 간 부담이 더 심해지면 간 수치까지도 널뛰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앉았다 일어날 때, 누웠다가 일어날 때 핑핑 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잠깐 침 맞고 가시는데도 한참 쉬었다 가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맥박이 70에서 100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심장 기능이 특별히 더 약해지면서 그런 건데요. 대변도 평생을 순식간에 봤는데 갑자기 30분씩 걸려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 40대인데 아침마다 매일매일 텐트를 쳤는데 어느 순간 아침 발기가 없어졌답니다. 이런 개인차가 있는 증상들이 약 반응으로 다 설명이 되기도 하고 그게 어렵기도 해요. 이럴 땐 한의학적 설명이 잘 맞는 경우도 있어요. 나도 알아! 그런데 가만두면 더 심해지는 거 아니야? 맞는 말입니다. 약은 소화기라고 했죠. 불이 나면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런데 불을 껐으면 수습을 해야겠죠? 청소도 다시 하고 고칠 건 또 고치고요. 그런데 약으로만 치료하는 거, 수치만 조절해 주는 거, 또 불 나면 끄고 불 나면 끄고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회복력은 점점 더 약해져요. 원인을 안 바꾸고 약으로 수치만 맞추면
그게 정말 건강한 걸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겠냐? 무조건 하셔야지 좋은 습관 정리할게요. 다이어트에 많이 하는 저탄고지도 건강관리에 좋아요. 하지만 오늘은 고지혈증, 지방대사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저탄고지는 제대로 안 하시면 안 하는 이만 못해요.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지방 많은 나쁜 고기 피하기. 곱창, 막창, 2+ 소고기, 항정살, 오겹살 지금은 드시지 마세요. 고지혈증 좀 좋아지면 그때 드세요. 마블링 찾다 보면 우리 간에도 마블링 생겨요. 두 번째, 나쁜 기름 피하기. 대표적인 나쁜 기름은 콩기름, 카놀라유, 대두유, 씨앗 기름들이에요. 이 기름들 두르고 튀기기까지 한다? 끔찍합니다. 중국 음식, 돈가스, 치킨, 분식, 라면, 빵, 도너츠, 과자 지금은 드시지 마세요. 세 번째, 탄수화물 폭탄 피하기. 환자분들이 한의원 오셔서 음식 먹은 거 적어 오신 거를 보면 기름은 생각보다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알아서들 조금씩 잘 피하시니까요. 오히려 탄수화물이 큰일이 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탄수화물 자체가 너무 빨리 흡수되니까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데요. 우리 데이트하거나 모임하고 꼭 식사 후에 과일 먹거나 디저트 먹잖아요. 바로 간에서 지방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과일이 정말 드시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만 반주먹만큼만 드세요. 우리 입에 달수록 혈당을 빨리 올리고 콜레스테롤 높아진다고 생각하세요. 음료수도 가급적이면 차, 탄산수로 좀 바꿔주시고요. 또 믹서기와 착즙은 일단은 금지하세요. 너무 흡수가 빠릅니다. 혈당이 춤춰요. 네 번째, 다이어트. 지방대사를 돕고 혈액을 깨끗하게 혈관 건강을 되찾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다이어트입니다. 쉬운 방법이 아니었나요? 마른 고지혈증은 내장지방과 복부 비만을, 살이 좀 찌신 분들은 살을 좀 뺄 수만 있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가장 빠르게 좋아집니다. 거기에 근력운동, 유산소까지 좀 더 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다섯 번째, 음주와 흡연. 술이나 담배 모두 간을 혹사시켜요. 염증도 심해집니다. 고지혈증을 진단받으셨으면 이참에 음주와 흡연 빈도를 좀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요? 매일 한갑 하셨으면 3분의 1이나 2분의 1로, 주에 4번 술 마시셨으면 1번에서 2번으로, 그거조차 노력을 안 한다면 내 몸한테 좀 너무한 거예요. 이 말씀드린 내용들 의사, 한의사 사실 못하는 거는 매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훨씬 심하겠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영상들로 기본 내용은 같이 공부하는 거고, 당장 내 생활에 딱 맞는 필요한 팁들, 치료에 도움이 필요한 것들은 병원에서 또 한의원에서 하는 겁니다. 옆에서 도와드리면 조금 더 쉬우니까요.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30대나 심지어 20대도 고지혈증 약 먹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벌써 엄청 많아요. 환자분들이랑 얘기를 한참 나누다 보면은 저도 좀 놀랍니다. 한의원에서 고지혈증 치료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예전에 이제 생각해보면 저도 원래는 한의사가 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좋은 대기업 취직해서 열심히 살다가 이쁜 와이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치료하다 보면 한의사 하길 좀 잘했다고 느껴요. 현대의학이죠. 병원 치료나 검사는 예리하고 빠릅니다. 정확도나 효율이 중요하니까요. 현미경으로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정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고지혈증, 혈관 질환들도 좀 시간이 더 지나면 훨씬 발전하겠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 불 나고 나서 끄지 말고 불을 안 나게 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을 이 부속 부품들의 합이 아니라 전체로 인식을 하고 퍼즐을 맞춰 나가는 거는 한의학이 또 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생활 습관들을 교정하고 몸의 기능을 다시 찾고 회복해야 한다는 거, 그게 한의학이랑 좀 맞닿는 부분이 있어요. 회원을 몸짱으로 만들어낸 PT 트레이너의 마음과 비슷할까요? 같이 열심히 해서 당뇨약, 혈압약, 고지혈증약 끊어내신 환자분들 보면은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한의원 치료를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결국에는 다 이겨내셔서 혈관 문제 없이 건강하셨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